은행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금리의 비밀, 대출이자 7%의 진실. 1.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팔. 여러분,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바로 금리죠. 그런데 이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경제의 핸들을 잡고 있는 두 주인공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인데요. 이 둘은 마치 경제라는 거대한 몸체를 움직이는 두 팔과 같습니다. 한쪽 팔은 통화 정책입니다. 이건 한국은행이 담당해요.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시중에 돈을 얼마나 풀지, 은행 지갑을 얼마나 닫게 할지를 결정하죠. 다른 한쪽 팔은 재정 정책입니다. 이건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몫이죠.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경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표다. 금리를 아주 쉽게 정의하면 돈의 가격표입니다. 마트에서 물건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몰리듯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은 생각합니다. 돈 빌리는 비용이 싸네. 공장도 짓고 투자 좀 해볼까? 하고 말이죠.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네 월급 봉투도 두둑해집니다. 돈이 생기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쇼핑도 합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미국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확 낮췄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였죠. 3. 중앙은행의 진짜 목표, 물가 안정.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의 목표는 성장이 1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바로 물가 안정이에요. 경제가 너무 차가워도 안 되지만 너무 뜨거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온도, 즉 물가 상승률 2%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가가 2%를 넘어 펄펄 끓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라는 찬물을 끼얹어 식히고 반대로 너무 차갑게 식으면 금리를 낮춰서 다시 군부를 떼기 시작합니다. 금리와 물가는 이렇게 시소를 타듯 반대로 움직입니다. 4. 워런 버핏이 말한 금리의 중력. 이제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까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금리는 자산시장의 중력과 같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력이 강해지면 내 몸이 무겁게 땅으로 꺼지죠.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도 똑같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모든 자산이 무거워져서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중력이 약해집니다. 마치 달에서 걷는 것처럼 자산 가격이 가볍게 점프해서 쑥쑥 오를 수 있게 되죠. 지금 우리가 겪는 고금리 시대는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돈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달러로만 숨어드는 겁니다. 5.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 마지막으로 이 돈의 가격은 누가 정할까요? 여기엔 두 명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또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이 정하는 시장금리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둘이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원재료 가격이에요. 원재료 값이 오르면 대출이자도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래서 내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좀 더 똑똑해서 미래를 봅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시장이 판단하면 기준금리가 높아도 시장금리는 미리 내려가기도 합니다. 6. 경제의 시작과 끝, 금리. 결국 경제 공부는 금리에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리의 흐름을 읽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금리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는 건 곧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는 것과 같으니까요. 오늘부터는 경제 뉴스를 볼 때 이 금리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돈의 움직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와 경제 생활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